네,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이를 좀 잘 방어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터키군이 이제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좀 격추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제 다른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GDP도 지금 먼저 전달에 예상했던 잠정치에 비해서 0.6%나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라든지 주택 지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잘 나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는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나중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저희가 그러면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의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하락으로 좀 출발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에 하락세에서 벗어나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으로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결국 시리아 내전이 주변국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바뀐 것이 오늘 증시에 개장 초 부담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WTI 국제 원유 가격이 2.7%가 반등해 배럴당 42달러 88센트에 마감되면서 에너지 업종 전반을 끌어올렸고 지난 3,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가 2.1%를 기록해 예상에 부합했다는 상무부의 발표로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이 주가 지수의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해 12월 22일에 발표되는 GDP 최종치가 2.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소매 업종이 최근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대부분 반등한 것도 오늘 증시의 호재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소매업을 비롯해 반도체, 금광, 주택건설, 자동차, 은행, 제조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항공사, 유틸리티, 신용카드, 운송, 지역업종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24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먼저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72%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방준비제도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최근 3개월 내 가장 높은 7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기금 선물거래로 본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난달에 30%에서 이같이 높아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FRB가 다음 달 15에서 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가 0.37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고급 보석업체 티파니는 지난 분기 중 강달러로 인해 매출은 전년 대비 2.2%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5센트 밑돈 70센트를 기록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3.6%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억만장자 기업 사냥꾼인 칼 라이칸이 최근 7,220만 주를 매입해 총 7.1%의 지분 보유를 공시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복사기업체 제록스는 1.3% 하락했고 반도체 솔루션 업체 마이크로세마이는 총 25억 달러의 반도체 업체 PMC-CLR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뉴스로 마이크로세마이가 6%, PMC가 2% 각각 급락했고 인수가를 높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M&A를 포기한 스카이웍스 솔루션스는 2.5%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미용 제품 업체인 에어본 프로덕트가 17% 급등했고 반면 철강업체 US 스틸은 증권사 BOB인 메릴린치가 목표 주가를 7에서 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파이저와의 합병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증권사 미주호가 목표 주가를 340에서 354달러로 높이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제약업체 알러겐이 3.2%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지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9월의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은 예상보다 상승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S&P와 케이스 실러는 지난 9월 미국 내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5.5%가 상승해 예상치였던 5.2%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9%가 올라 전달에 4.6%보다 상승폭이 컸는데요. 도시별로는 샌프란시스코와 덴버, 포틀랜드 등 3개 도시가 지난 9월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달에 99.1보다 하락한 90.4를 기록해 201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100을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측은 고용시장이 다소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10월 개인 소비 지출, 10월의 내구재 주문, 주간 고용 지표, 주간 원유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디어, 에로헤드 리서치, 도널슨 컴퍼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뭐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GDP라든지 지표들이 잘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 흐름은 좀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